헬로 동지들! 가짜뉴스를 헬로 보낼 헬머 이런 것까지 해야 되나 싶어요. 근데 뭐 어떡하겠어. 조회수가 많이 나와야지. 며칠 전부터 박덕흠 의원 관련해서 문제가 불거지고 있어요. 추미애 장관 문제로 몇 개월 동안 이렇게 상승 곡선을 긋던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도가 갑자기 다시 하락세로 돌아서기 시작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최근에 추미애 장관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 제기를 하는 공격의 전략이나 방향 그리고 방식, 이 모든 게 박자가 되게 잘 맞아 들어갔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잘 공격하다가 요번에 삐끗하고 무너진 게 바로 박덕흠 의원 관련한 의혹이에요. 사실은 의혹이 아니에요. 그냥 잘못된 거예요. 이해충돌이라는 거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정치권에 이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몇몇 청년 정치인들이 논평을 하는 글을 올렸는데, 가서 회사에서 3년이라도 일을 하고 오라. 회사에서 3년 정도 일을 하잖아요. 그럼 이해충돌이 뭔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 맨날 이해충돌 가지고 공부를 시키거든. 뭐 감사팀이 나왔고 뭐 이거 하고 뭐 정도경영실에서 나와가지고 뭐 이거 하면 안 되고 뭐 이거를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요. 예전에 신세계그룹 같은 경우에는 명함에 신세계페이로 하겠습니다 라는 슬로건이 써 있었어요. 그게 왜 그러냐? 거래처와 다니면서도 이해관계를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충돌을 아예 원천 차단하려고 밥조차도 얻어먹지 말라는 거거든요. 일개 기업도 10년 전, 15년 전부터 이런 교육을 내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회사에서 터졌다? 바로 감사팀에 불려가서 직무 다 정지되고 경위서를 쓰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징계 조치를 받을 정도예요. 근데 이거를 일상생활의 끝판왕이라는 정치판에서 이러고 앉아있다? 이거를 대한민국의 3,500만 노동인구가 보고 그냥 있겠습니까? 이런. 자, 보세요. 박덕흠 의원이 건설회사를 하잖아요. 근데 국토위에 들어가면 안 된다니까? 그럼 끝난 거예요. 이해충돌에 대해서 그냥 말할 것도 없이 그냥 끝이야. 근데 일반 사회의 방향을 설정하는 정치권에서 이딴 소리를 하고 있다는 게 진짜 말이 안 되거든요. 건설업자가 국회의원이 되지 마라? 그게 아니에요. 국회의원이 됐지만 국토교통위원회에 건설업자 출신을 넣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건설업자인데 회사를 다 정리를 했다. 그리고 지금 더 이상 건설업계에서 내가 정치활동을 한 다음에 내 정치활동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이익이 최소한 나의 가족들의 회사로는 돌아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최소한의 요구 조건인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상임위를 그냥 그렇게 배정을 했다? 그때 원내대표든 그때 당대표든 이 의사결정을 한 사람을 지금 당장 찾아서 조져야 되는 거예요. 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그럼 다 그 업계에서 쓰지 말라는 거냐?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박덕흠 의원 가족 회사를 보니까 15명인가 밖에 안 되더라고요, 직원이. 15명 있는 건설회사에서 일을 했다는 게 과연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전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일머리가 중요한 거지. 가령 우리가 검사를 선거에서 뽑잖아요. 그럼 그 검사가 검사 출신이었기 때문에 무조건 뽑아주는 게 아니에요. 그 검사가 검사 시절에 어떤 일을 했는가,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길을 제시해 줄 수 있는가란 일머리를 가지고 그 사람이 앞으로도 잘 할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검사라서 찍어주는 게 아니고 의사라서 찍어주는 게 아니에요. 일 개판으로 했던 사람인데 검사다 그래서 뽑는다? 이게 더 이상 먹히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검사 출신 정치인은 누구냐? 불쌍한 가정 환경 때문에 빵 2개 훔친 사람에게는 어떻게든 선처를 해주려고 노력을 했고, 권력이 많더라도 일정 수준을 넘은 탐욕을 보여준 나쁜 권력자에게는 엄한 벌을 내렸던 그런 어진, 그리고 감수성을 가지면서도 법치로 어떠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을 뽑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건설회사를 운영했다는 이유로 국토교통건설위원회를 했다? 우리도 회사에서 보면 알잖아요. 처음에 입사했을 때 신입사원 때에는 뭘 잘 몰라요. 그래서 3, 4년 정도 되면 대리가 되죠. 그리고 대리에서 4년 정도 지난 다음에 과장이 되는데, 과장부터는 뒤에 장이 붙잖아요. 장이 붙는다는 건 이제 매니저가 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차장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한 40대 중반 되면 뭐가 됩니까? 부장이 되잖아요. 부장님을 뭐라고 해요? 보통 제너럴 매니저라고 하죠. 제너럴이 뭐냐면 일반적인 이라는 뜻이잖아요. 디테일은 대리나 과장에서 대부분 끝나요. 피라미드 구조의 의사결정 시스템에서 좋은 성과를 내고 또 구성원 모두가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지를 자신의 직관을 토대로 일이 진행되게 하는 걸 제너럴 매니저의 역할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제너럴한 사람, 제너럴을 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 건설회사에 있었든 아니면 뭐 무역회사에 있었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기에서 이 사람이 어떤 퍼포먼스를 줬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죠. 국회의원들이 업무하는 거 보면 대부분 이래요. 아침 6시에 뭐 출근해가지고 조찬 모임 가서 뭐 사람들 만나고 주말에 지역구 가서 사람들 만나고 술 먹고 뭐 이렇게 사람을 매번 만나지 그 사람들이 업계의 현안에 대해서 깊이 공부를 하거나 문제점을 보거나 민원인들을 만나거나 이렇게 하지 않아요. 9명의 보좌진들이 대부분 손과 발이 돼서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이 과연 업계의 전문가가 될 수 있는가? 업계 전문가가 될 필요가 없죠. 업계에서 전문가라고 불리는 사람들 중에 문제의식 있고 이러이러한 부분을 고칠 수 있다라고 비전이 있는 사람을 보좌진이 찾으면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의 압축된 지식을 최대한 빨리 정치적 언어로 만들어서 입법 과정에 참여시키고 어떠한 대안을 내놓을 수 있는 이 프로세스를 의원이 제너럴 매니저처럼 잘 이끌기만 하면 돼요. 어떻게 보면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인 거죠. 근데 건설회사 출신이라고 국토교통위원회에 집어넣었다? 그리고 그 회사가 정부나 지자체의 수주를 받아서 많은 돈을 벌었다? 당대표나 원내대표가 이 사실을 100%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그 사람을 국토교통위원회에 집어넣었다? 여기에서부터 정상적인 정당으로서의 의사결정 시스템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최소한 지금 추미애 이슈나 김홍걸 이슈라든가 그리고 야당으로서 계속 공격하고 정부 그리고 여당을 계속 압박할 수 있는 이 모멘텀을 잃지 않으려면 지금 당장 박덕흠 의원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 넘어가야 돼요. 이게 곧 기준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자마자 바로 잘라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머뭇머뭇거린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지금 중진 의원들이 몇 명 들고 일어난 걸로 알고 있어요. 요즘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이 어떤 걸 하고 있냐? 슬쩍 김종인과 선을 긋고 있어요. 김종인이 개혁의 움직임을 계속 강경하게 보이고 있으니까 이 자기들끼리 똘똘 뭉치자는 거죠. 제가 지난 영상에서 소개시켜드렸듯이 국회의원 사연임 금지를 반대한다든가 뭐 당 색깔에 딴지를 건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아주 사소한 부분에서 김종인의 뒷다리를 잡고 있다는 거죠. 제가 진짜 싫어하는 건 뒷다리를 잡는 사람이에요.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월급 루팡들한테 그랬어요.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월급만 받아가라. 뒷다리만 잡지 않으면 먹고 살 돈은 주겠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가만히 있으세요. 근데 또 웃긴 거는 이 사람들이 김종인 앞에서 말 한마디도 못한데 뒤에서 김종인 일을 돕고 있는 사람들만 개 조진다는 거야. 이건 진짜 양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을 당한 다음에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25%를 상향한 적이 거의 없어요. 홍준표 의원도 대선 나왔다가 뭐 골드크로스다 뭐 어쩌고저쩌고 했다가 24%로 끝났죠. 요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총선에서 이렇게 개 발린 건 기본적으로 확장성을 모두 잃었다는 거예요. 24%만 가지고 선거할 건가요? 계속 90석 가지고 의회를 이끌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김종인을 부른 거 아니에요. 김종인을 불렀으면 최소한 이 사람과 계약된 기간에는 이 사람에게 모든 걸 맡겨야 되거든요. 근데 불안한 거야. 자기 입지가 약해질까봐. 그 입지를 단단하게 하는 건 뭐 누군가의 문제가 터졌을 때 옹호를 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꼼짝 못하게 두들겨 패든가 우리나라 전체를 흔들 수 있는 새로운 아젠다를 세팅하는 거예요. 그게 자신을 돋보이게 하고 그게 사람들을 자신의 팬으로 가져오는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든 밀어내고 없애려고 하는 이런 행태를 보면서 제가 지금 이 당은 하루빨리 이 정도로 정치권이 일반 사람들의 수준조차도 못 따라오기 때문에 외연 확장이 안 되고 그 누구도 국민의힘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고 그들에게 지지를 보내지 않는 겁니다. 이 사태를 계기로 이해관계가 뭔지를 충실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힌트 하나 드릴까요? 홍영표 의원 있잖아요. 제가 예전에 쓴 기사 하나 있거든요. 그거 한번 보세요. 이해충돌로 그냥 바로 늪으로 끌고 들어갈 수 있거든요. 삼성이랑 포스코가 홍영표 의원 동생의 회사에게 어떤 메리트를 주는지 한번 보세요. 되게 재밌어요. 제가 또 하나 가르쳐 드릴까요? 진선미 의원 있죠. 진선미 의원 이번에 국토교통위로 아마 배치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이 갖고 있는 주식 한번 들춰보세요. 지금 국민의힘이 자기에게 들어오고 있는 화살을 돌리려면 맨 처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박덕흠 의원 바로 처리를 하세요. 그 다음에 홍영표, 그 다음에 진선미 바로 치시라는 거예요. 그럼 걔네가 어떻게 하겠어? 아, 우리 큰일 났다 이러겠어요? 아니지. 이제까지 해온 모습 그대로 할 거 아니야. 아니다, 이건 문제없다. 아니다, 이거는 불법이 아니다. 아니다, 아직 사실관계를 더 파악해봐야겠다.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왜냐?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나왔으니까. 그럼 국민들이 알 거 아니야. 국민의힘은 빨리 처리했는데 민주당 놈들은 안 하고 있네? 자, 그럼 여기서 적폐는 누구야? 민주당이지.
되게 간단한 계산식을 보여줄 수가 있잖아요. 요번에 이 사태를 계기로 되게 재밌는 걸 알게 됐는데, 아직까지 법적인 문제가 발생한 게 아니기 때문에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이게 조국 지지자랑 추미애 지지자들이 하는 얘기인 줄 알았어요. 이게 야당에서 나오는 얘기라고는 상상을 못했어.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법치국가에서 살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해요. 법치국가랑 법만능주의랑 헷갈리지 마세요. 제가 법이란 게 뭔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사람이 한 명 있고 두 명 있고 세 명 있고 이렇게 사회를 이루잖아요. 그 사회를 대충 지지해주는 건 50%의 윤리와 도덕이에요. 아, 저건 아니지, 요렇게 얘기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게 일반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윤리나 도덕이에요. 근데 법이란 뭐냐? 이 50%가 아니라 100%라는 더 큰 틀에 있는 어떠한 경계선이에요. 이걸 넘으면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게 돼 있어요. 누군가가 큰 피해가 발생을 해요. 그 피해가 우리가 대충 똥 밟았네, 재수없네, 침 한번 퇴 뱉고 넘어갈 수 없을 정도의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법으로 이거를 처리해야 돼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법에 대한 인식이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선 50%와 탈법이라고 하는 100%, 그 사이에 있는 게 문제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문제 있어요.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이고 사람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일이야. 다만 아유, 내가 그냥 참고 말지라고 하는 그 선일 뿐이지, 이게 불법이 아니라고 해서 문제가 아닌 게 아니라고. 50%까지만 사람들은 참는다니까? 아니, 끼어들기를 할 때 깜빡이를 켜지 않으면 불법이 아니야. 근데 그게 잘못됐어요? 잘못됐지. 총기가 자유화된 나라였으면 그냥 바로 리볼버로 날렸겠지. 당연하지. 그래서 난폭 운전 관련한 법이 최근에 생겼잖아요. 위협적인 운전을 했을 때 잡아넣겠다. 그게 생긴 게 50%, 60%, 70%, 80% 참다가 나중에 사람들이 복수 운전을 하고 내려갖고 패고 이렇게 사회적 문제로 야기가 되니까 법적인 선을 정해준 거예요. 입법이 넘쳐나고 법이 더 많이 생기는 게 좋은 걸까요? 아니에요. 그건 윤리랑 도덕이 무너져가는 세상인 거예요. 비윤리적인 사람과 비도덕적인 사람이 많아져서 비윤리적 행위, 비도덕적 행위가 사회에 만연했기 때문에 법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진짜 젠틀한 나라에선 굳이 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냥 이건 옳지 않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옳지 않은 게 불법이냐? 아니에요. 그냥 재수없는 짓이에요. 근데 재수없는 짓을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모두 한 번씩 찔러줘야겠죠. 그러면 안 돼. 그런데 요번 정권에서는 그 기준을 법이라고, 그래 99까지 재수없는 짓 해도 괜찮아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국민의힘이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아니, 해도 되나? 왜냐? 니네 다 똑같은 놈. 그런 오해 받기 싫으면 박덕흠 의원 바로 빨리 처리하신 다음에 홍영표랑 진선미로 바로 넘어가세요. 그냥 폭풍 공격해버리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알 거예요. 사람들은 뭘 가지고 판단하냐면 당신들의 입을 보고 판단하지 않는다고, 행동을 보고 판단한다고. 민주당 애들이 이거 불법 아니라서 문제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 족족 지지율은 내려올 거고, 잘못했습니다, 저희가 시정하겠습니다라고 국민의힘이 얘기할수록 지지율은 1%씩 오를 겁니다. 지금 되게 많이 착각하는 게 민주당이 잘못한다고 니들이 그걸 가져갈 거라고 생각하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걔네들 차라리 투표를 안 하지 니네 안 뽑아요. 국민의힘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지금 김종인 뭐 뒷다리 잡고 이렇게 할 때가 아니라고. 니네부터 잘하세요. 네?